예, 귀한 인연으로 오신 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영타로 홀릭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나 카드를 천천히 선택해 보세요.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자리에 유독 눈길이 머물고 마음이 쓰이셨다면 지금 1번 분들의 어깨 위에 얹어진 삶의 무게, 특히 금전적인 책임감이 남들보다 훨씬 무겁고 깊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게는 참 다정하고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6월에 얽힌 돈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선명한 해답을 꼭 쥐고 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1번 분들의 금전 기운을 살피기 위해 카드를 펼치는데 유독 첫 장부터 손끝이 찌릿할 정도로 묵직하고 단단한 기운이 밀려오네요. 6월 금전운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첫 자리에 성주신 카드가 아주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서 계십니다. 이 신령님은 평범한 기운이 아니에요. 큰 기와집 한가운데서 집안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굵고 단단한 대들보를 두 팔로 꽉 끌어안고 계시거든요. 그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밖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내 집안, 내 사람들의 울타리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겠다는 아주 결연하고 묵직한 책임감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카드가 첫 장부터 나왔다는 건 지금 1번 분들이 금전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번 분들에게 돈이란 그저 남들처럼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화려하게 놀기 위한 사치스러운 수단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명줄이자 내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야 하는 튼튼한 방패막이인 거죠. 어쩌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홀로 감당하고 계시거나 누구에게도 힘든 내색 한 번 못하고 모든 경제적인 짐을 짊어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다 뻐근해집니다. 속으로는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대출 이자는 어떡하지 하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묵묵히 웃으며 그 짐을 끌어안고 버티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1번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무언가를 새로 벌리거나 모험을 하기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안정마저 부서질까봐 두 손으로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 절박하고 조심스러운 속마음이 그대로 읽힙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1번 분들이 지나온 금전의 과거 흐름을 짚어보니 그 옆자리에 다듬이돌 카드가 참으로 서글프고도 먹먹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의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실래요?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밤이에요. 남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을 그 시간에 혼자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쉴 새 없이 다듬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빳빳하게 구겨진 천을 반듯하게 펴내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제사를 깎아내는 듯한 방망이질을 반복해야 하듯이 1번 분들이 돈을 벌고 모아온 과정이 결코 우아하거나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하셨잖아요.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동전 한 입, 지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고 싶은 게 있어도 10번, 20번 망설이다가 결국 가족들 먼저 챙기느라 내 몫은 조용히 내려놓았던 그 숱한 시간들이 이 다듬이돌의 차가운 표면 위에 눈물 자국처럼 얼룩져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아끼고 일하는데
왜 내 주머니는 항상 이토록 가볍고 숨이 막힐까 남몰래 한숨을 삼켰던 흔적들이 보여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 하나 없고 내가 쓰러지면 이 집안이 무너진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퍽퍽하고 지루한 일상을 묵묵히 견뎌온 일본 분들의 그 인고의 시간이 제게도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져서 코끝이 찡해지네요. 다드미돌은 그저 가만히 있는 돌이 아니라 일본 분들이 피와 땀으로 견뎌낸 세월의 무게 그 자체입니다.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왔기에 지금의 그나마 작은 울타리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본 분들이 처한 6월의 뼈아픈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에 매듭 카드가 무겁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굵고 질긴 붉은색 실타래가 이리저리 엉키고 설켜서 도무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꽁꽁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손톱으로 억지로 풀려고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오히려 매듭이 살을 파고들며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아주 답답하고 숨막히는 기운이거든요. 이 매듭의 기운이 의미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일본 분들의 금전줄이 칼로 싹둑 잘린 것처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건 결코 아니에요. 돈이 아예 안 도는 완벽한 절망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한 군데가 꽉 막혀버려서 돈이 시원하게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오늘 며칠 날 이 돈이 들어오면 내일 저기로 막고 모레는 이걸 결제해야지 하고 완벽하게 셈을 다 해놓으셨을 텐데 묘하게 들어와야 할 돈이 며칠씩 지연된다거나 받아야 할 서류나 결제가 윗선의 핑계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뱅킹 앱만 껐다 켰다 하면서 왜 안 들어오지? 왜 연락이 없지? 하고 까맣게 속을 태우고 계시진 않나요? 거래처나 사람관계에 돈이 얽혀 있어서 내 정당한 권리인데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체증 같은 답답함이 이 매듭 안에 고스란히 얽혀 있습니다. 돈이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내 손에 쥐어지는 알맹이가 없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 무력감이 일본 분들의 6월 초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혹은 어떤 기운이 일본 분들의 피 같은 금전줄을 이렇게 얄밉도록 꽁꽁 묶어 놓은 걸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는 네 번째 자리에 아주 서늘하고 깊은 우물 카드가 고요하게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를 보고 있으면 한밤중 달빛만 덩그러니 비치는 깊은 산 속에 오래된 우물이 떠올라요.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도 않고 그 속의 물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없습니다. 이 서늘한 우물은 바로 일본 분들 마음 저 밑바닥, 무의식 속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지독한 두려움과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랍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일본 분들이 성주신처럼 집안과 삶을 방어하고 지키려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다드미돌을 두드리며 돈 때문에 서러웠던 10원 한 장의 피눈물을 흘렸던 그 결핍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던 나머지 마음속에 혹시라도 지금 쥐고 있는 이 작은 돈마저 다 사라져버리면 어쩌지? 또다시 그때 그 지옥 같은 가난과 고통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심이 이 차가운 우물물처럼 고여버린 겁니다. 돈이라는 기운은 참 영악하고도 예민해서 마치 바람이나 흐르는 강물처럼 따뜻하고 열린 곳을 향해 부드럽게 흘러가야 판이 커지고 새끼를 치거든요. 그런데 일본 분들이 돈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운 나머지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금전의 기운을 이 어둡고 좁은 우물 속에 가둬둔 채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하는 새로운 투자나 일거리 혹은 나를 위한 작은 소비조차도 이러다 잘못되면 큰일 나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쳐내버리고 철저하게 방어적인 태도로만 6월을 맞이하려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그 강박적인 보호 본능이 일본 분들의 금전 통로를 스스로 좁혀버리고 매듭을 꼬이게 만들어버린 가장 큰 숨은 원인이었다고 카드는 아프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분들이 이번 달에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 처방을 내려주는 자리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아주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며 놓여 있습니다.
카드의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새하얀 사기 그릇 안에 갓 길어 올린 아주 차갑고 맑은 정화수가 찰랑찰랑 넘칠 듯이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불순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 순수한 물의 기운이 지금 1번 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해독제라고 카드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1번 분들의 머릿속은 이 돈 나가면 당장 모레는 어떡하지? 제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내 계획이 다 무너지는데 하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복잡한 계산들로 탁하게 흐려져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뱅킹 앱을 들여다보고 영수증을 모아보며 머리를 쥐어뜯는 그 무거운 생각의 찌꺼기들을 이 맑은 물로 단숨에 씻어내라는 뜻이거든요. 금전의 흐름이 꽉 막힌 매듭처럼 엉켜 있을 때는 억지로 머리를 굴리고 발버둥을 칠수록 그 매듭이 내 목을 더 꽉 조여옵니다. 오히려 아주 투명하고 단순해지셔야 해요.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시원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속을 비워내듯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번 달은 복잡한 가계부를 쓰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꼭 나가야 할 돈과 들어올 돈 딱 두 가지만 맑고 선명하게 종이에 적어두고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시선이 맑고 단순해질 때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매듭에 여유가 생기면서 스르륵 물꼬가 트이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했던 마음을 투명하게 비워내고 나면 그 빈자리에 아주 반갑고 따끈따끈한 기운이 훅 밀고 들어옵니다. 1번 분들의 막힌 돈줄을 풀어줄 외부의 조력자이자 6월의 강력한 변수를 보여주는 자리에 조왕신 카드가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거든요. 조왕신이 어떤 분이신가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른 새벽마다 가장 맑은 물을 떠다 놓고 가족들의 무탈함과 배부름을 빌었던 부뚜막을 지키는 다정하고 살뜰한 신령님입니다. 이 카드가 뿜어내는 기운을 가만히 느껴보시면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기분 좋게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의 온기가 전해질 거예요. 앞서 1번 분들 마음속에 차갑고 서늘한 우물이 고여 있다고 했잖아요. 조왕신의 이 따뜻한 불기운이 그 얼어붙었던 우물물을 아주 포근하게 데워주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번 6월 1번 분들의 금전운을 크게 틔워줄 열쇠가 저 멀리 생판 모르는 밖이나 위험한 투자처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로 내 집안, 내 책상, 내가 매일 출근하는 일터라는 아주 가깝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서 금전의 불씨가 다시 확 피어오르게 됩니다. 어디서 길을 걷다 벼락 맞듯 떨어지는 큰 횡재수라기보다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든든한 돈줄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밥 한 끼 먹자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쏠쏠한 일거리를 툭 던져준다거나 잊고 지냈던 예전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막혔던 자금이 융통되는 시기죠. 때로는 내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작은 아이디어나 예전에 사두었던 작은 자산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효자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가마솥에 하얀 쌀밥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듯이 이 다정한 금전의 온기가 1번 분들의 팍팍했던 6월의 일상을 아주 훈훈하고 배부르게 데워줄 거랍니다. 1번 분들의 6월 최종 금전 결실을 보여주는 7번째 자리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쌀그릇 카드가 아주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상처 하나 없이 매끄러운 하얀 사기 그릇 위로 금방 갓 지어낸 윤기가 좔좔 흐르는 새하얀 쌀밥이 소복하게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그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마치 1번 분들의 삶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쌀그릇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고도 현실적입니다. 그동안 돈이 들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헛헛한 흐름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내 그릇 안에 실질적인 재물이 차곡차곡 아주 알차게 쌓인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전반부에서 다듬이돌을 두드리며 뼈 빠지게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듯이 1번 분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옹골찬 쌀알이 되어 통장 잔고를 든든하게 불려줄 흐름이에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의 부피가 훨씬 커지니까 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그 묵직한 압박감에서 비로소 해방되실 겁니다. 아,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이제야 살 것 같네
하는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결실이죠. 지갑이 두둑해지니 내 소중한 가족들, 내 사람들에게 가격표 보며 망설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기분 좋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하지만 가슴 벅찬 여유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결실이 혹여라도 다시 흩어질까봐 마지막 8번째 자리에서 아주 높고 귀한 분이 강림하셨습니다. 1번 분들의 6월 전체를 든든하게 방어해 주실 수호, 신령 자리에 불사 할머니 카드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셨거든요. 불사 할머니는 하늘의 맑고 순수한 기운을 관장하시며 그 어떤 탁한 애군이나 나쁜 기운도 다 막아주시는 아주 자애로운 영적 어머니이십니다. 할머니가 새하얀 고가를 쓰시고 1번 분들의 등 뒤에 가만히 서서 거칠지만 아주 따뜻한 손길로 등을 다독다독 쓸어내려 주고 계세요. 내 새끼, 그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짐 짊어지느라 돈 걱정하느라 참 많이도 애썼다. 이제는 내가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2다리 쭉 뻗고 편히 쉬거라 하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시는 것만 같아요. 6월 한 달 동안은 혹여라도 누군가 1번 분들의 금전을 탐내거나 또다시 엉뚱한 곳으로 돈이 줄줄 새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불사 할머니의 그 넓고 하얀 치맛자락이 1번 분들의 금전 창고를 완벽하게 감싸 안아서 외부의 어떤 매서운 비바람도 스며들지 못하게 가장 강력하고 부드러운 방패가 되어 주실 거니까요. 이보다 더 든든할 수는 없는 아주 귀한 기운입니다. 1번 분들, 제가 우리 1번 분들을 위해 이번 달 꼭 해보시면 좋을 실전 행동 몇 가지를 일러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지갑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돈 나간 흔적인 영수증이나 쓸데없는 메모지들은 그날그날 바로 뺏어 버려주시고요. 지폐가 구겨져 있다면 다듬이돌에서 천을 펴내듯 반듯하게 펴서 얼굴 방향이 한쪽으로 가도록 가지런히 모아두세요. 아주 작은 행동 같지만 내 재물의 집인 지갑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대우해 줄 때 불사 할머니의 수호 기운이 더 강력하게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 앞에 널브러진 신발의 앞코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나란히 정리해 보세요. 현관은 밖에 맑은 기운과 재물이 내 공간으로 처음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입구잖아요. 거기가 맑게 트여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조왕신의 따뜻한 귀인 기운이 망설임 없이 1번 분들의 집 안으로 훅 밀려 들어온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1번 분들의 무거웠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제 풀이가 1번 분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6월 한 달 동안 1번 분들의 금전 창고를 가득 채워줄 크고 귀한 연결고리가 될 거랍니다. 2번 분들,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에 놓인 황금빛 노소에 방울에 유독 시선이 꽂히셨나요? 그 단단하고 차가운 노소의 방울이 쨍 하고 울리며 막힌 공기를 단숨에 갈라내듯 지금 2번 분들의 마음속에는 억눌려 있던 금전의 답답함을 어떻게든 강하게 깨부수고 돌파해내고야 말겠다는 아주 뜨겁고 날선 의지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선명해진답니다. 자, 그럼 그 강렬한 금전의 결을 따라 첫 번째 카드부터 조심스럽게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2번 분들의 첫 자리에 카드를 내려놓는데 손끝이 베일 것처럼 아주 서늘하고 예리한 기운이 확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6월 금전운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주제 자리에 신칼 카드가 번쩍이는 은빛을 뽐내며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두 자루의 신칼이 교차하고 있는데 그 칼날 위로 차가운 달빛이 반사되듯 서늘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무당이 구판에서 이 신칼을 휘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끈질기게 들러붙은 나쁜 애군, 지긋지긋하게 얽힌 부정한 기운들을 단칼에 베어내고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첫 장부터 이 서늘한 신칼이 꽂혔다는 건 2번 분들이 6월을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대호 이상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 돈줄을 막고 있는 이 지독한 상황을 내 손으로 직접 베어버리겠다. 라는 아주 단호한 돌파의 에너지가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가는 돈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굴레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선 거죠. 어설프게 타협하고 참아 넘기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칼자루를 쥐겠다는 그 절박하고도 강인한 눈빛이 카드 너머로 생생하게 느껴져서 제가 다 숨을 죽이게 되네요. 이런 묵직한 결단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으면 내 손에 쥐어진 이 차가운 칼자루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느끼셨을지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지네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결심을 하게 된 과거의 이유를 들여다보니 지나온 흐름의 자리에 살풀이 카드가 아주 구슬프고도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기나긴 하얀 천을 허공에 허우적거리듯 흩뿌리며 춤을 추고 있어요. 이건 흥에 겨워 추는 춤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에 끈질기게 들러붙은 살나쁜 기운과 빛, 가난의 굴레를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눈물겨운 의식이거든요. 이번 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딱 이 살풀이의 하얀 천자락 같았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라는 무게감,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부채의 압박, 혹은 나를 짓누르는 금전적인 불운들이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나를 괴롭혔던 흐름입니다. 남들은 그저 평범하게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에는 이렇게 돈으로 겪어야 할 억울하고 험난한 풍파가 쉴 새 없이 몰아쳤을까? 하늘을 원망했던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허공에 천을 던지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러 다니고 위기를 막아보려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그 처절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 카드 한 장에 다 녹아 있어서 제 목이 꽉 메어옵니다. 하지만 이번 분들 살풀이 춤의 끝은 결국 정화와 해방이거든요. 그토록 고통스럽게 흔들어댔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첫 자리에서 그 질긴 악연을 베어버릴 신칼을 번쩍 치켜들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은 울면서 춤추지 않겠다. 내 손으로 이 굴레를 박살내겠다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6월의 초입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지금 이번 분들의 6월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자리에 작두 카드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의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시퍼렇게 날이 선, 베이면 당장이라도 붉은 피가 솟구칠 것 같은 날카로운 작두날 위에 무당이 맨발로 올라서 있는 모습이에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혹여나 발이 베일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데 정작 그 위에 선 사람은 꼿꼿하고 흔들림이 없죠. 이 작두의 기운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번 분들의 금전 상황이 그만큼 극한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번 분들은 아주 위험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감한 금전적 승부수를 띄우고 계시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은 빚을 갚기 위해 내 마지막 남은 자산을 다 끌어모아 승부를 건다거나 더 이상은 손해보고 참을 수 없어서 거래처나 윗사람과 아주 날선 담판을 지으려 하실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다 다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뜯어말릴 만큼 아찔한 모험을 하고 계신 거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피가 마르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시퍼런 칼날이 어른거릴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리를 열어보니 홍수막이 카드가 그 눈물겨운 진실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홍수막이라는 건 아주 거세고 탁한 흙탕물이 집과 마을을 집어삼키려 몰아칠 때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둑을 쌓고 제방을 치는 방어의식을 말하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번 분들이 띄운 그 위험한 승부수가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거나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서 벌인 일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서 내 삶과 내 소중한 사람들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부채의 늪,
혹은 가난과 파산이라는 무서운 홍수가 밀려오는 걸 가장 먼저 직감하셨던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내 울타리가 무너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그 흙탕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둑을 쌓겠다는 아주 처절한 방어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내가 피를 보더라도, 내가 작두 위에서 발이 베이더라도 내 사람들과 내 밥그릇은 무조건 지켜낸다 라는 그 독하고도 슬픈 마음이 바로 이 홍수마귀의 기운이에요. 결국 이번 분들의 그 거칠고 공격적으로 보였던 결단은 사실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스스로 위험을 짊어지며 몰아치는 재정적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그 고결한 책임감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이번 분들이 이 아찔한 위기를 끊어내기 위해 6월에 반드시 취해야 할 단호한 행동 지침 자리에 소금 카드가 툭 떨어졌습니다. 카드를 가만히 상상해 보시겠어요? 붉은 그릇 안에 새하얗고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무속이나 민속 신앙에서 이 거친 소금은 가장 빠르고 독하게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부정치기의 도구로 쓰입니다. 상가에 다녀왔거나 재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등 뒤로 소금을 쫙 뿌리며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잖아요. 바로 그 강력한 정화와 애군 퇴치의 기운이에요. 이 소금 카드가 뿜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도 매몰차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번 분들은 금전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차갑고 독해지셔야 해요.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맺고 끊지 못했던 지출들, 나를 은근히 이용하면서 돈을 갉아먹는 인간관계 혹은 막연한 미련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끌어안고 있었던 일거리나 자산이 있다면 이제는 소금을 팍팍 뿌리듯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내라는 신령님의 불호령입니다. 내가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단칼에 거절해? 같은 나약한 생각은 6월의 흙탕물 속에서는 사치일 뿐이에요. 작두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발을 무겁게 하는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부터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통장을 멍들게 하는 나쁜 습관이나 헛된 지출의 싹을 하얀 소금으로 덮어 말려 죽이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막혔던 동일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부정을 쳐내고 나면 밖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엄청난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이번 분들의 6월을 도와줄 외부 변수와 조력자 자리에 사천왕 카드가 벼락 같은 기세로 버티고 섰거든요. 사천왕이 어떤 분들입니까? 깊은 산속 큰 사찰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눈을 부릅뜬 채 마귀들을 발밑에 짓밟고 계시는 거대한 수호신들이잖아요. 앞서 1번 분들에게 나왔던 다정하고 따뜻한 조왕신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천왕은 적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 만큼 압도적인 무력과 권위를 가진 철통 방어의 기운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가 혼자서 작두 위에서 덜덜 떨며 싸워야 하는 줄 알았는데 6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주 강력한 외부의 힘이 이번 분들 앞에 거대한 방패를 쳐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도저히 해결 안 되던 금전 문제가 국가기관이나 법적인 제도를 통해 아주 단호하게 내 편으로 결론이 난다거나 웬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 사회적 지위나 힘을 가진 권위자가 내 귀인이 되어 빚 독촉이나 금전적 압박을 중간에서 확 끊어주는 흐름이에요. 나를 얕보고 금전적으로 흔들려던 자들이 이 사천왕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형국인이 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악역을 자처하며 홍수마기를 하지 않아도 사천왕이 든든한 성벽이 되어 외부의 흙탕물을 완벽하게 막아내 줄 겁니다. 이번 분들은 그저 이 거대한 수호신의 등 뒤에서 한숨을 돌리고 다시 내 밥그릇을 챙길 준비만 하시면 돼요. 이번 분들의 6월 최종 금전 결실을 보여주는 7번째 자리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압도적인 쌀가마니 카드가 아주 웅장한 자태로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1번 분들에게 나왔던 소복한 쌀그릇과는 그 스케일과 무게감 자체가 달라요. 이 카드의 그림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튼튼한 새끼줄로 꽁꽁 묶인 성인 남자 혼자서 들기도 벅찰 만큼 무거운 쌀가마니들이
내 창고가 터질 듯이 천장까지 첩첩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작두 위에서 맨발로 피 말리는 승부수를 띄우고 남들에게 매정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독하게 내 울타리를 지켜낸 2번 분들의 유월이 결국 이 거대한 자산과 묵직한 목돈으로 완벽하게 보상받는다는 아주 확실하고도 짜릿한 증거거든요. 푼돈이 들어와서 생활비로 흩어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계약이 성사되어 큰 돈이 묶이거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거대한 빚의 장막을 단숨에 걷어낼 만큼 굵직한 자금이 융통되는 기운입니다. 아, 내가 그 무서운 폭풍우를 뚫고 결국 이 창고를 가득 채워냈구나 하는 벅찬 성취감과 승리감이 이번 분들의 6월 끝자락을 아주 눈부시게 장식할 겁니다. 그런데 내 창고에 쌀가마니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면 또 밖에서 냄새를 맡고 도둑이나 쥐새끼들이 꼬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그 걱정을 완전히 박살내주듯 마지막 8번째 수호 신령 자리에 장군신 카드가 아주 위풍당당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인자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신령님이 아니에요. 시퍼런 빛이 도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자기 키보다도 큰 무거운 언월도를 땅에 쿵 내리찍으며 이번 분들의 쌀가마니 창고 앞을 철통같이 호위하고 계시거든요. 그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을 보면 잡귀나 사기꾼들은 감히 방영십리 안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릴 만큼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뿜고 계십니다. 장군신이 이번 분들의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동안 내 피 흘려가며 살풀이 춤춰가며 이 악물고 버틴 거 내가 다 안다. 독하게 참 잘 싸웠다. 이제부터 네가 일궈낸 이 재물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 테니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강력한 수호자가 어디 있을까요? 6월 한 달,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번 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절대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고 강철 금괴 넣은 듯 완벽하게 보존될 겁니다. 이번 분들, 제가 이 승리의 기운을 6월 내내 온전히 내 것으로 굳히기 위해 일상에서 당장 실천해 보시면 좋을 비방 2가지만 일러드릴게요. 앞서 우리가 소금으로 부정을 쳐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당장 굵은 소금 한 줌을 종이컵에 담아서 현관문 신발장 구석이나 내 일터의 책상 밑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며칠만 가만히 놓아두세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소금을 물에 싹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이게 밖에서 묻어오는 낡고 탁한 금전의 애군을 현관에서부터 날카롭게 끊어주는 아주 좋은 무속의 비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6월에는 내 통장에서 의미 없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나 구독 서비스 혹은 나를 피곤하게만 하는 지인의 연락처 딱 하나만 정해서 아주 단호하게 끊어보세요. 나는 내 금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라는 그 독한 행동 하나가 장군신의 기운을 깨워내어 이번 분들에게 더 큰 재물운을 몰아다 줄 겁니다. 숨 막히는 작두 위에서 시작해 거대한 쌀가마니 창고로 끝나는 이 장엄한 6월의 이야기가 이번 분들 가슴을 뜨겁게 울렸기를 바랍니다. 제 풀이가 이번 분들의 그 독하고 눈물겨웠던 결단의 시원한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어서 오세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면에 놓인 푸른빛 옥비녀에 유독 시선이 머무르셨나요? 그 매끄럽고 단단한 옥비녀의 결처럼 지금 3번 분들의 마음속에는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지 않고 아주 순리대로 부드럽고 우아하게 내 금전의 파이프라인을 넓혀가고 싶은 차분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가볍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터치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풀이를 이어갈 참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3번 분들의 6월 금전운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카드를 가만히 넘겨볼게요. 카드를 뒤집자마자 제 눈앞에 눈부시게 고운 빛깔이 촤르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금전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보여주는 자리에 비단 카드가 아주 우아하게 자리 잡았네요. 이 비단 카드를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거친 삼배나 투박한 무명천과는 그 태생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손끝에 살짝만 닿아도 스르륵 미끄러질 듯이 매끄러운 질감에 빛을 받을 때마다 오색 찬란하게 반짝이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잖아요. 이 카드가 첫 장부터 등장했다는 건 3번 분들이 6월에 금전을 대하는 태도와 열망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기품이 넘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3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피 튀기는 경쟁을 하거나 모든 걸 걸고 아슬아슬한 작두를 타듯 승부수를 띄우며 돈을 쫓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내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대우받으며 아름답게 재물을 모으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읽히거든요. 억지스러운 투자나 무리한 인맥 쌓기 대신에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의 금전밭을 한 뼘 더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고유한 재능이나 오랫동안 닦아온 기술이 마치 이 귀한 비단처럼 세상에 쓰이기를 바라는 그 정갈한 마음씨가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3번 분들은 이토록 결고운 금전의 확장을 맞이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시간들을 조용히 지나왔을까요? 지나온 흐름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기도 37 카드가 아주 고요하고도 경건한 기운을 내뿜으며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겠어요? 캄캄하고 적막한 한밤중 맑은 정화수 한 그릇만 단정하게 떠놓고 누군가 두 손을 모은 채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가벼운 발원이 아닙니다. 371, 즉 20하루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밤잠을 설치며 정성을 들이는 끈질긴 인내의 시간이 담겨 있거든요. 이 카드는 3번 분들이 지금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새로운 금전의 문을 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공을 들여왔는지를 깊이 대변해 줍니다. 남들이 요행을 바라고 벼락부자가 되는 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릴 때 3번 분들은 아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 실력을 갈고 닦거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최선을 다해 오셨을 거예요. 그 20하루를 꼬박 채우는 정성의 시간이 결코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무릎이 시리고 차가운 밤 공기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때로는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남몰래 눈물 지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어쩌면 오랫동안 묵묵히 준비해온 자격증이나 시험 혹은 조용히 구상해오던 나만의 작은 프로젝트가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외로웠던 밤들도 있었겠지만 3번 분들은 끝내 그 정성의 상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조급함으로 망치지 않고 묵묵히 기도로 승화시킨 3번 분들의 그 깊고 단단한 내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지금 3번 분들의 6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중심 자리에 아주 푹신하고 고운 방석 카드가 기분 좋게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거친 흙바닥이나 딱딱한 나무 의자가 아니에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아주 두툼하고 푹신한 최고급 방석이 누군가를 위해 정갈하게 깔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상석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 VIP석입니다. 이 방석의 기운이 6월의 한가운데 들어왔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지금 3번 분들의 금전운은 밖으로 땀 흘리며 뛰어다니고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억지로 돈을 쟁취하는 팍팍한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내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여기에 앉으시지요 하고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내어주는 형국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아주 편안하게 윗자리로 대우를 받으며 올라가셨거나 혹은 내가 굳이 영업을 뛰지 않아도 아름아름 내 실력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기분 좋은 제안을 건네는 흐름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돈줄이 막혀서 전전긍긍 하는데 3번 분들은 묘하게도 마음이 평온하고
이대로만 가면 참 좋겠다 싶은 안정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억지로 판을 키우려 하지 않고 순리대로 우아하게 나아가려 했던 3번 분들의 그 맑은 심계가 드디어 푹신한 방석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온 거죠. 금전적으로도 숨통이 훅 트이면서 몸도 마음도 아주 대접받는 편안한 6월을 보내고 계실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은 평생 가도 한번 앉아볼까 말까 한 이 귀한 방석을 3번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3번 분들만의 숨겨진 진짜 잠재력과 무기를 보여주는 네 번째 자리를 열어보니 장독대 카드가 아주 구수하고도 깊은 기운을 내뿜으며 등장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한편에 크고 작은 옹기 항아리들이 반질반질하게 닦여서 나란히 줄지어 있는 장독대의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이 항아리 속에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가벼운 음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비바람과 뜨거운 볕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발효되고 깊은 맛을 우려낸 귀한 장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 장독대가 바로 3번 분들의 피 속에 흐르는 아주 묵직한 자산이자 6월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3번 분들이 지금 이 편안한 방석에 앉아 대우받으며 금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남들이 유행을 좇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때 3번 분들은 묵묵히 내 자리에서 나만의 기술, 나만의 지식, 나만의 인맥을 항아리 속에 담아 아주 깊게 발효시켜 오셨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향과 맛을 내는 된장이나 간장처럼 3번 분들의 그 깊은 내공과 퀄리티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채고 향기를 맡아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아. 저 사람의 실력은 진짜 흉내 낼 수가 없어. 라는 주변의 깊은 신뢰가 첩첩이 쌓이고 발효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금전의 뿌리가 되어준 겁니다. 벼락치기로 얻은 얄팍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독대의 재물 기운은 앞으로 쉽게 마르거나 상하지도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6월에 3번 분들이 꼭 쥐고 가셔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을 보여주는 자리에 아주 따스하고 영롱한 촛불 카드가 살며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카드의 풍경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주 정갈하게 빚어진 붉은 초 하나가 심지에 불을 머금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어요. 거센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방 안이라 그 불꽃은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고 아주 곧고 바르게 위를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촛불이 3번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다정하면서도 뼈가 있어요. 지금 네가 앉은 방석이 편안하고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갑자기 억지로 판을 키우거나 요란하게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불꽃이라는 건 내 욕심에 억지로 부채질을 하면 오히려 휙 하고 꺼져버리잖아요. 3번 분들은 그저 지금까지 기도 삼치를 올리며 공을 들여왔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초심만 잃지 않고 매일매일 내 자리에서 묵묵히 불을 밝히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영업을 뛰거나 과장된 포장으로 나를 알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3번 분들의 실력과 진정성이라는 그 따뜻한 촛불만 켜두고 있으면 어두운 밤길을 걷던 사람들이 그 맑은 빛을 보고 제 발로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맡은 일을 정갈하게 다듬고 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그 작고 조용한 정성들이 모여서 6월 한 달 동안 촛불처럼 꺼지지 않는 든든한 금전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저 가만히 내 빛을 발산하기만 하면 되는 참으로 우아하고 평화로운 행동 지침이죠. 그렇게 묵묵히 촛불을 밝히고 있는 3번 분들 앞으로 아주 사랑스럽고 반가운 인연이 통통 튀는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6월의 금전 흐름을 크게 확장시켜줄 외부의 귀인 자리에 인연동자 카드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등장했거든요. 인연동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아주 기분 좋게 풀어주고 꼭 필요한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붉은 실로 묶어주는 앙증맞은 어린 신령님입니다. 이 카드가 금전운에서 등장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돈이 되는 사람이 내 인생에
훅 밀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건조한 거래처가 아니라 3번 분들의 그 깊은 장독대 같은 가치와 결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마음이 동해서 다가오는 아주 결이 고운 귀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작업물이나 서비스를 본 누군가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변에 재력 있는 지인들을 줄줄이 소개해주며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혹은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3번 분들의 방식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아주 매너 좋고 품격 있는 VIP 고객을 만나게 되는 흐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나를 윗선으로 끌어주기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인연 동자가 묶어주는 인연은 그저 돈만 툭 던지고 가는 얄팍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며 서로에게 아주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가 될 거예요. 3번 분들이 밝혀둔 촛불을 보고 찾아온 이 따뜻한 인연이 결국 6월 내내 3번 분들의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넉넉하게 채워주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돈이 따라붙는 법이니까요. 느낌 오시죠? 3번 분들이 6월 끝자락에 쥐게 될 금전의 결실 자리에 아주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제동자 카드가 통통 튀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드의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화려하고 고운 비단옷을 입은 어린 동자가 양손에 반짝이는 금은 보화와 엽전 꾸러미를 잔뜩 들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앞서 2번 분들에게 나왔던 무겁고 압도적인 쌀가마니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3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재물은 사람을 짓누르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무거운 돈이 아니라 내 일상을 아주 경쾌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은 꿀 떨어지는 수입이랍니다. 앞서 인연동자가 물어다준 그 좋은 인연이나 귀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제동자의 손을 빌려 3번 분들에게 아주 쏠쏠한 금전적 이득을 안겨주는 흐름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 작업물에 대한 기분 좋은 보너스가 톡톡 터지거나 내가 가진 자산이 아주 예쁘게 새끼를 쳐서 쏠쏠한 이문이 남는 시기죠. 무겁게 빚을 갚아내고 헐떡이는 6월이 아니라 어머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다 오네 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화점이나 맛있는 식당에 가서 나를 위한 기분 좋은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달콤하고 윤기 흐르는 재물이 3번 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겁니다. 돈을 벌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이번 달에 톡톡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귀여운 제동자가 행여나 넘어지지 않고 돈을 잘 배달할 수 있도록 아주 거대하고 지혜로운 수호 신령 한 분이 3번 분들의 6월 전체를 총괄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8번째 자리에 대신 할머니 카드가 아주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림하셨거든요. 대신 할머니는 그저 우쭈쭈하며 보호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보고 가문의 대운을 아주 크고 치밀하게 판 짜주시는 영적인 최고 전략가이자 카운슬러십니다. 할머니가 저 뒤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3번 분들이 방석에 앉아 귀인들을 맞이하고 제동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흐뭇하게 굽어 살피고 계세요. 이 카드가 수호신령으로 떴다는 건 6월에 3번 분들이 맺게 되는 금전적 인연이나 수익이 그저 한 달 반짝하고 사라질 일회성 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할머니가 3번 분들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그래 네가 그동안 장독대에 정성을 들였으니 이제는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금전의 뼈대를 내가 직접 짜주마 하고 묵묵하게 뒤를 받쳐주시는 거거든요. 누군가 3번 분들에게 속임수를 쓰려 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제안을 들고 오면 할머니가 중간에서 아주 날카로운 직관력을 3번 분들의 머릿속에 툭 던져주실 거예요. 묘하게 찜찜해서 거절하고 나면 나중에 아 그때 안 하길 정말 잘했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그런 신통방통한 보호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3번 분들, 이 기품 있고 사랑스러운 금전의 흐름을 6월 내내 내 곁에 꽉 붙잡아 두시려면 제가 일러드리는 아주 간단한 행동 몇 가지를 일상에 꼭 녹여보시면 좋겠어요. 제동자와 인연동자처럼 맑고 예쁜 기운들은 좋은 향기와 반짝이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이번 달에는 외출하실 때 내 몸이나 소지품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을 살짝 입혀보세요. 과한 향수보다는 비누 향이나 은은한 아로마 향이 좋아요. 그 맑은 향기가 촛불처럼 사람과 재물을 아주 기분 좋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통로나 내 책상 위 한편에 작고 예쁜 붉은색 소품 하나를 가만히 올려두세요. 붉은 비단 주머니도 좋고 작고 붉은 보석함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제동자가 통통 뛰어와서 자기 선물을 안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금전의 둥지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의 대우를 받으며 우아하게 재물을 늘려가실 3번 분들의 6월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부드러운 이야기들이 3번 분들 마음에 포근하게 닿으셨다면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예쁜 정성이 저와 3번 분들의 금전운을 이어주는 아주 튼튼한 연결고리가 될 거랍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귀한 인연으로 이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해요. 화면에 놓인 화려한 오색 부채의 마음을 빼앗기셨다면 지금 4번 분들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움츠려 있던 금전의 판을 확 펼쳐서 아주 크고 거대하게 키워버리겠다는 엄청난 돌파의 에너지가 용솟음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 거대한 기운을 꽉 잡기 위해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미를 장식할 4번 분들의 6월은 과연 얼마나 웅장한 스케일로 펼쳐질지 첫 번째 카드부터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4번 분들의 첫 자리에 카드를 내려놓는 순간 마치 귓가에 철썩이는 거대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엄청나고 압도적인 기운이 밀려오더라고요. 6월 금전운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보여주는 자리에 용광신 카드가 아주 장엄한 자태로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파도를 가르고 솟아오른 용광신의 표정이 그 어떤 신령님보다도 위풍당당하고 압도적입니다. 무속에서 물이라는 건 곧 돈, 그것도 마르지 않는 거대한 재물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우물물도 아니고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한 바다의 신이 첫 장부터 떴다는 건 4번 분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금전의 스케일이 남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푼돈 모아서 빚 갚고 그냥저냥 한 달 사는 거, 이제 성에 안 차, 기왕 한번 사는 거, 내 인생의 판을 아주 거대하게 키워볼 거야. 4번 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뜨겁고 과감한 열망이 아주 강렬하게 끓어오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잔물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예 큰 배를 띄워서 먼 바다로 나가 큰 고기를 낚아 올리겠다는 아주 진취적이고 배포 큰 돌파의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6월에 아주 굵직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큰 단위의 투자 혹은 내 커리어를 완전히 한 단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뜨거워지는 그 스케일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4번 분들은 이렇게 큰 바다를 마주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을까요? 지나온 흐름의 자리를 짚어보니 그 역동적인 열망을 증명하듯 제수굿 카드가 아주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의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진 거대한 굿상 앞에서 무당이 화려한 오색 깃발을 휘두르며 하늘을 향해 아주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수굿은 단순히 평안을 비는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신령님들을 아주 성대하게 대접해서 그 기운으로 내 삶의 큰 재물과 대운을 통째로 끌어당기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투자가 큰 의식이거든요. 4번 분들의 지난 시간들이 바로 이 제수굿판처럼 뜨겁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을 때 4번 분들은 내가 먼저 큰 판을 버리고 에너지를 쏟아부어 오셨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내 시간과 체력은 물론이고 때로는 과감하게 종잣돈을 털어넣으며 승부수를 띄웠던 흔적들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하고 투자했으면 이제는 하늘도 내 편이 되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들은 상상해 보지도 못할 스케일의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혼자서 이 거대한 무대를 이끌어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투자가 당장 눈앞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무리했나 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던 밤들도 분명 있으셨잖아요. 그쵸? 하지만 4번분들은 멈추지 않고 꽹과리를 치듯 내 삶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산해 오셨습니다. 그 거대한 투자의 시간과 땀방울들이 지금 6월이라는 바다를 만나 어떻게 폭발적으로 얽혀 들어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아, 카드를 뒤집으니 아주 화려하고 커다란 부채 카드가 촤르르 소리를 내며 펼쳐집니다. 이 카드에 뿜어내는 기운이 참으로 묘하고도 날카로워요. 무당이 구판의 절정에서 이 오색 부채를 쫙 펼쳐드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치는 거센 기운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물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4번분들의 6월 현재 상황이 딱 이 부채를 꽉 쥐고 선 지휘자와 같습니다. 앞서 벌려놓은 그 거대한 일들, 크게 투자해놓은 자산이나 사업의 흐름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르려 하면서 쉴 새 없이 돈이 돌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이 바람이 나를 덮칠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자금은 저쪽으로 돌려서 막고 이 타이밍에는 투자를 살짝 늦추고 저 타이밍에는 확 밀어붙여야지 하면서 아주 예민하고 날선 감각으로 금전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려 애쓰고 계십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혹은 거대한 돛담배의 키를 잡고 폭풍우를 뚫고 가듯이 이 상황을 내 통제 아래 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거죠. 남들이 겉보기에는 야, 저 사람 진짜 스케일 크게 잘 나간다 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정작 그 부채를 쥐고 있는 4번분들의 소나귀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속도 조절을 잘못하면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긋날까봐 밤에 잠을 자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끝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그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 부채의 서늘한 바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렇다면 4번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뜨거운 집착 이면에 숨겨진 4번분들의 진짜 심리를 들여다보기 위해 네 번째 자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아, 그곳에 아주 요란하고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꽹과리와 장구 카드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징처럼 길고 묵직하게 여운을 남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챙챙챙챙 쿵덕쿵덕 하면서 사람의 심장 박동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발걸음을 미친 듯이 재촉하게 만드는 아주 빠르고 폭발적인 리듬이잖아요. 이 카드는 지금 4번분들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서 요동치고 있는 지독한 조급함과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판을 크게 벌려놓았고 쏟아부은 에너지가 엄청나다 보니 이제는 무조건 성과를 보여줘야 해. 남들에게 보란듯이 빵 터뜨려서 증명해내야만 해 하는 압박감이 꽹과리 소리처럼 귓가를 쉴 새 없이 때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어도 이러다 이 판이 엎어지는 건 아닐까? 왜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돈이 팍팍 안 꽂히는 걸까? 하면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4번분들의 능력이나 지금의 금전 흐름이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4번분들의 그 뜨거운 심장 박동이 재물이 자연스럽게 연그러가는 시간보다 너무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 바람을 타고 자기만의 속도로 들어오는 법인데 꽹과리를 치며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으니 스스로 숨통을 조이고 피로감만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셈이죠. 내가 쥐고 있는 이 부채의 방향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행여나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더 요란하게 내면에 북을 치고 있는 4번분들의 그 고독하고 맹렬한 전투가 참으로 안쓰럽게도 읽힙니다. 하지만 4번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거대한 판을 결국 4번분들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장악하게 만들어줄
아주 통쾌한 해답이 다음 카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4번분들이 6월에 반드시 취하셔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 자리에 아주 환하고 축제 같은 마지굿 카드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의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앞서 4번분들의 과거를 보여주었던 재수굿파는 무당이 직접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고 신을 부르는 치열한 의식이었다면 이 마지굿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치러놓은 정성 덕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고 귀한 신령님과 복덩어리들을 대문 활짝 열어놓고 웃으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환영의 의식이거든요. 집안에는 이미 맛있는 잔치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넉넉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이 카드가 4번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6월에는 쥐고 있던 그 서늘한 부채를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이밍을 맞춰야 해. 내가 직접 나서서 영업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해 하는 그 강박적인 통제권을 훌훌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그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도 당장 멈추세요. 4번분들은 이미 과거에 최선을 다해 가장 크고 완벽한 판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바람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6월의 자연스러운 훈풍이 알아서 4번분들의 돛을 팽팽하게 채워줄 거예요. 조급해하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대신 내 자리에서 대문을 활짝 열고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 귀한 기회들을 품에 안기만 하시면 됩니다. 돈을 쫓아가서 쟁취하는 모드에서 돈이 알아서 굴러들어 오는 것을 기분 좋게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모드로 주파수를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는 뜻이죠. 팽팽했던 마음의 줄을 탁 놓아버렸을 때 오히려 막혀있던 거대한 금전의 물꼬가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터져 흐르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렇게 긴장을 풀고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두면 밖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지원군이 4번분들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4번분들의 6월 금전 스케일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켜줄 외부의 변수와 조력자 자리에 군웅신 카드가 땅이 울릴 듯한 기세로 버티고 섰거든요. 군웅신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혼자서 움직이는 고독한 장군이 아닙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깃발을 펄럭이며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무적의 군단이자 압도적인 집단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신령님이십니다. 이분들이 한번 발을 구르면 땅이 쩌렁쩌렁 울리고 어떤 견고한 성벽도 단숨에 무너져 내리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6월의 4번분들의 뒤를 받쳐주는 외부의 힘이 그냥 동네 지인 한두 명이나 작은 거래처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첫 장에 용광신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스케일이 나왔잖아요. 그에 걸맞게 아주 거대한 조직,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 혹은 권력을 쥔 국가기관이나 수많은 대중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4번분들의 완벽한 뒷배가 되어준다는 아주 짜릿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게 시작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갑자기 대기업의 눈에 띄어 엄청난 규모의 계약으로 체결된다거나 아주 거대한 투자 그룹에서 자금을 쏟아부어주는 형국이에요. 프리랜서나 직장인이라면 내 능력을 알아본 거대한 플랫폼이나 힘 있는 조직이 나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내 이름값이 단숨에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군웅신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큰 판을 벌여놓았느냐? 좋다. 네 배포가 마음에 드니 이제부터 내 앞길을 막는 놈들은 우리 군단이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그저 우리가 닦아놓은 큰 길로 편안하게 걸어가며 재물을 주워 담기만 해라. 이보다 더 거대하고 통쾌한 지원이 있을까요? 4번분들이 부채를 내려놓고 맞이할 준비만 한다면 이 군웅신의 막강한 기세가 4번분들의 금전판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려 줄 겁니다. 정말 심장이 다 웅장해지는 흐름이네요. 4번분들이 6월에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될 금전 결실의 자리에 정말이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돼지머리 카드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한가운데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카드의 화려한 풍경을 눈앞에 가만히 그려보세요. 그냥 평범한 돼지가 아닙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으리으리하게 차려진 거대한 잔치상 한가운데 아주 복스럽게 씩 웃고 있는 큼지막한 돼지머리가 놓여 있어요. 그 위로는 번쩍이는 금전과 오색의 화려한 지폐들이 겹겹이 꽂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민속신앙이나 무속에서 이 돼지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그야말로 타협 없는 초대형 대박과 풍성한 물질적 보상 그 자체입니다. 앞서 2번 분들에게 나왔던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저축의 의미라면 4번 분들의 돼지머리 카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빵 터지는 폭발적인 횡재와 사업의 대성공,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의미한답니다. 과거에 재수굿을 벌이듯 내 모든 걸 쏟아부으며 고군분투했던 그 눈물겨운 투자들이 드디어 이 만면의 웃음을 띤 돼지머리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남들은 저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무리해 하고 수군거렸을지 몰라도 결국 4번 분들의 그 배포 큰 결정이 완벽하게 옳았음을 이 어마어마한 수입으로 떳떳하게 증명해 나에게 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자릿수 자체가 달라지는 혹은 빚이라는 굴레를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묵직한 목돈이 들어와서 온 집안이 잔치판처럼 들썩이는 흐름이에요. 아, 내가 결국 해냈구나. 내 감이 맞았구나.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통쾌하게 웃게 되실 4번 분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려서 제 가슴이 다 벅차오르네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성공과 판의 확장이 그저 한순간의 신기루로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 수호 신령 자리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최고 권위자 옥황상제 카드가 아주 장엄한 기운을 내뿜으며 강림하셨습니다. 옥황상제는 천상천하의 모든 질서를 통치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자이잖아요. 첫 장에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신이 떴는데 마지막 장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떴다는 건 4번 분들의 6월 금전운이 그야말로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돕는 천운의 스케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제님께서 구름 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4번 분들이 읽어낸 이 거대한 돼지머리의 성과를 굽어보시며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황금빛 어명을 내리시듯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벌인 이 판 내가 보증하마. 이 거대한 금전의 흐름은 한때의 운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새로운 운명의 뼈대인이라.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4번 분들이 거머쥔 재물이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아주 견고한 시스템과 법적인 보호 아래 완벽하게 안착된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높고 확실한 수호 신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4번 분들, 제가 우리 4번 분들의 이 어마어마한 천운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담아내실 수 있도록 일상에서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 2가지만 꼭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번 달에는 집안이나 일터의 가장 한가운데, 즉 중앙 자리를 티끌 하나 없이 반짝반짝하게 닦고 비워두셔야 합니다. 무속에서 정중앙은 옥황상제가 내려오시는 아주 신성한 자리거든요. 그곳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면 당장 치우시고 공간을 아주 넓고 쾌적하게 틔워두세요. 그래야 거대한 군단의 기운과 돼지머리의 복이 걸림돌 없이 훅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늘을 한번 쓱 올려다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큰 판은 내가 걷어준다 하고 아주 당당하고 속 시원하게 허공에 대고 한마디 내뱉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최고 권위자에게 내 의지를 도장 찍듯 쾅 하고 맹세하는 아주 강력한 자기 선언이 되어줄 테니까요. 조급한 꽹과리 소리 대신 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 묵직한 자신감 하나면 충분합니다. 4번 분들, 긴 시간 동안 이 폭발적이고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큰 파도를 타느라 지쳤던 어깨의 짐이 이제는 통쾌한 웃음으로 바뀌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깊고 묵직한 이야기들이 4번 분들의 새로운 도약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따뜻하게 부탁드릴게요. 이 엄청난 6월의 기운 잘 담아가시고 다음 달에 더 크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